최근 뉴욕에서는 한 육아용품점에서 열리고 있는 이색적인 강의가 화제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포대기 매는 법을 알려주는 강의인데요. 파란 눈의 엄마들은 포대기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 예비 아빠는 포대기를 직접 매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과연 애들이 이토록 포대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Your arms free, the baby feels secure. You can move around, do stuff, go dancing or something. I like it that it gives him an option to be close to the baby, to be carrying it, and in a way when the baby is heavier, that will be easier on his back. 포대기에 대한 관심은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는 세계 각국 엄마들의 뜨거운 포대기 예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o this is my standard Korean style podegi. And when I want to put 직접 UCC 동영상까지 만들어 매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엄마들도 늘고 있는데요. this fast. You ready? Are you ready? Yee! 이런 동영상들은 조회수가 수천 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이 촌스럽고 투박하다고만 여겼던 포대기가 전 세계 엄마들을 사로잡으며 화려한 부활을 시작한 겁니다. 옛 어머니들의 육아도구였던 포대기 열풍. 거기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에이미의 집. 그녀가 새 아이와 남다른 친밀감을 자랑하는 데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에이미가 공개한 것은 아이를 안거나 업을 때 쓰는 각 나라의 아기띠들. These are all my slings. They're kind of like shoes. They each kind of have their own purpose. It's the Korean style carrier. 그 중에서도 포대기로 아이를 밀착해서 키운 것이 그녀가 밝힌 육아 비법. 포대기에는 엄마와 아이를 이어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There's a lot of unspoken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of us. So I know instantly when she's going to be upset, when she's tired, when she needs something, when she's hungry. I mean, food's right here. She doesn't have to go anywhere. So it's definitely a benefit for me. It makes my life easier. 양손이 자유로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포대기를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게 힘들진 않을까요? 그녀에게선 예상 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If the baby was constantly separated and crying all the time, I think it would get really loud in here. Tends to stay quiet. It's nice, quiet. It does get loud and rambunctious, but it's a happy loud and rambunctious. 경기도 용인에서 만난 일명 포대기 엄마 김선민 씨. 정작 포대기의 본고장인 우리나라에서 선민 씨는 유별난 엄마로 통합니다. 아니 제 또래에서 포대기 한 엄마는 진원이 엄마밖에 못 봤어요. 네, 진짜 못 봤어요. 왜 포대기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불편하고요. 보기에도 좀 창피하고. 유독 그녀가 포대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민 씨 역시 포대기로 아이를 업어 키우는 것이 엄마와 아이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나게 놀던 아이가 낮잠 시간이 되자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가 향한 곳은 바로 포대기.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고 포대기를 집어들기 무섭게 아이는 금세 진정을 되찾습니다. 손을 좀 빼야 돼? 아이 달래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을까요? 됐어? 어머니가 좋아? 어? 좋아. 옹알이로 한껏 좋다고 대답하는 아이. 엄마는 그런 아이를 등에 업고 할머니에게서 배운 자장가를 들려줍니다. 엄마 등에서 편안하게 잠들어가는 아이만큼이나 아이와 밀착된 상태가 엄마에게도 왠지 모를 편안함을 줍니다. 애기랑 딱 붙는다 그럴까? 참 감겨요, 좀 이렇게. 그리고 애기도 따뜻하고 저도 따뜻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엄마 없어서요. 집안일을 할 때 아이를 혼자 두고 불안해할 염려가 없다는 것도 그녀가 꼽는 포대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뭐야? 동글동글. 이거 이모 할머니가 진원이 먹으라고 주신 거잖아. 포대기의 진가를 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친정엄마. 몸조리 할 때 친정 엄마가 이제 집에 가서 일을 하려면 애 데리고 뒤에 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냐 해서 포대기를 써야 된다고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 저도 싫었는데 애 데리고 애만 볼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한국의 포대기 엄마 김선민 씨, 그리고 미국의 에이미. 두 사람이 이토록 포대기를 극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미국 소아과 학회 소속의 전문가를 찾아 포대기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So she's cooking, he's interacting with her, she raises his arm so he can watch. Candidly, that's also a time when the baby is watching how mother interacts with others. They are always learning. They are watching how others react to them, mother and baby, and that learning helps them to know how to work with people in their society. 저기도 많아요. 여기도 많네. 포대기에 업혀 아이는 엄마와 같은 시선에서 엄마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함께하며 세상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형아다 형아. 더 놀라운 건 태네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해 아이와의 애착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It is very important to feel their mother. They've spent the last 9 months in the womb. They've known what mother's heartbeat was. They've known what mother's mood was. They've known when she has indigestion, when she doesn't. So there is a very tight bond between mother and child that begins while the baby is still well within the womb. After that, it's also very important. 아이는 10개월간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자궁 안의 따뜻한 접촉, 양수 속에서의 흔들림,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 등을 늘 접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 포대기로 업을 때 고스란히 재현되는 것이죠. 자궁과 같이 포대기로 아이를 에워싸는 접촉, 양수 속에서의 흔들림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또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엄마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두 사람의 사이가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포대기 엄마에게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대기 쓸 때 엄마들이 애기 다리 휜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쭉이 많이 해줬죠. 포대기가 아이의 다리를 휘게 할 수 있다는 소문은 과연 사실일까요? 다리 모양은 예상대로 아이의 다리를 정밀 진단해 본 결과 선민 씨의 고민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포대기가 다리를 휘게 한다는 건 근거 없는 속설이라는 게 의학적 진실입니다. 1살 이전에는 대부분의 애들이 이제 또 O형 다리를 나타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고 자라가는 과정에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변형인데 그게 마치 이제 포대기를 오래 해서 그렇다고 오해를 하시는 거죠.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기 위해 아기 침대에 따로 재우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미국. 그런데 최근 아이와 함께 자는 엄마들이 늘고 있는데요. 헬라도 그중 한 명입니다. It just felt right to nurse him when he needed to nurse. It felt right to have him close to me with the skin, close to my skin. It just felt right. It felt like the right thing to do because it made sense. That's what the baby wants. 그녀의 집에는 아기 침대가 없습니다. 헬라는 함께 자며 아이를 보살펴주는 게 아이를 위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로서의 본능을 믿고 따른 선택에 그녀는 만족해합니다. With the nursing, when I'm co-sleeping and nursing, I don't even have to wake up. I nurse her right there rather than getting up and going to a crib and picking the baby. To me, it was just too much work. Co-sleeping just made more sense. 엄마는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자는 것이 아이와의 애착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믿습니다. 엄마와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보채기 시작하자 엄마는 곧 아이의 신호를 알아차립니다. Are you okay? Okay. She's a little tired. You okay, Mama? You wanna play, huh? 그리고 금세 평온을 되찾은 아이. You wanna play? 그녀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가 된 것도 함께 자기 덕분이라고 믿고 있죠. I was afraid at times that maybe because we're too attached that he's not going to be independent and he's always going to be, attached to me. And I see a very independent child. I see a very emotionally secure child. He knows we're there for him. 아이와 함께 자고 포대기로 아이를 업어 키우는 육아 방식은 서구 사회에서 대한육아법으로 확산되고 있는 애착 육아 운동의 일환입니다. And I think that in many cases, the Western culture has gotten too far separated from what our parenting instincts really are. We know, biologically, we know what's right and what's good for us and our families. And I think that our culture has created this distance between what we know and what we're comfortable with. 애착 육아는 신체 접촉에 인색했던 서구 사회의 기존 육아 방식을 완벽하게 뒤집은 겁니다. 급속한 현대 문명의 발달과 지식의 축적이 오히려 육아의 본능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간섭과 함께 시작된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애착 육아의 형태가 바로 우리 옛 어머니들이 전통적으로 아이를 키우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한시도 품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은 가장 효과적인 육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전통육아법에서는 아이들하고의 신체적인 접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등에 업고 아이를 안고 아이를 끼고 자고 어쨌든 신체적인 접촉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적인 접촉은 정말 그 애착 형성에 굉장히 기본이 되는 거고, 서양에서는 사실은 아이를 그렇게 우리처럼 끼고 키운 게 아닙니다. 아이를 많이 떼서 키웠는데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최근에 한국의 육아법을 보고 많이 감탄하고 놀라는 부분들이 없지 않죠.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기 위해 울어도 안아주지 않거나 따로 재우는 방식의 문제점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That's very different for 99% of human history. And so today we've taken what I consider as an anthropologist an evolved baby to expect certain things into a culture in our modern times that is very different than what babies are really born to expect. 스몰 교수가 주목한 건 갓 태어난 동물과 인간의 차이였습니다. 갓 태어나서도 혼자 설 수 있는 동물들과 달리 유난히 인간의 아기만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는 이유에 대해 그녀는 흥미로운 진화론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We became bipedal, walking on two legs,
that change the shape of the pelvis. Human infants are born too early, really, and they're neurologically unfinished. They have to be taken care of. So we have these very dependent infants who are really expecting attachment. 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여성의 골반은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그에 반해 아이의 머리는 점점 커져갔고 출산의 위험 역시 커져갔죠. 여기에서 진화론적 마찰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진화 과정에서 20개월이던 임신 기간이 10개월까지 앞당겨졌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아기는 의존적이고 애착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